자, 마지막까지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는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 아직까지 3표가 부족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역시 끝까지 소신 투표해달라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에도 후보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수희 단장님, 네. 자, 정말 워낙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였던 만큼 끝까지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던 후보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꼭 투표를 해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판세로 본 거죠. 두 그렇죠. 후보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투표 동료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뭐 두 후보 모두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 경험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짧았죠. 하지만 이번 이 대선을 치르면서 동지 개념을 생긴 것 같아. 동지 개념이. 그래서 어제 시청에서의 마지막 그 피날레 유세에서 울컥하는 모습과 그리고 대전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줬어요. 지지자들과 그리고 선거운동을 같이 해준 그 당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정치인 윤석열이 얻은 상당히 큰 수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서, 윤석열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마지막 유세 총력전을 펼쳤죠. 이재명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 3월 10일 우리가 1700만 촛불로 꿈꾸었던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새 나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앞선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평화가 소중하다고 믿으신다면 평화를 만들고 유지해본 경험과 실력과 실적이 있는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옳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어제 오전 이재명 후보가 숙소를 나와서 입은 옷이 상당히 상징적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선물한 운동화를 신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넥타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메고 나왔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26일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된 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차담을 하고 나올 때 대통령께서 선물해준 이제 넥타이하고 스카프인데요. 감색 바탕에 빨강색,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제 사선 무늬 넥타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선물 받았을 때도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는데요. 결국 내가 정말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넥타이를 선물 받았듯이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 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또 본인 스스로도 다지면서 우리 지지층들에게 우리가 정말 정권 재창출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이제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가 지금 되고 나서 김동연 후보가 이제 계속 그 유세장에 같이 유세를 다니면서 어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를 신고 정말 경제를 살리겠다.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메시지도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어떤 민주정부 사기를 창출하자라는 의미로 넥타이와 운동화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청계광장에서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제가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의 180석으로 행정을 못하게 발목을 잡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뭐가 겁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세력은 국민, 주권자이신 국민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이익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 윤석열! 정권 교체 윤석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윤석열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 두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가진 장소가 청계광장 그리고 인근의 서울광장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장소인데 촛불 집회를 방불케 하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인파가 모인 윤 후보의 유세 현장, 다시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최후까지 선거 결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월드컵 응원 이후에 저렇게 지금 광화문과 시청 앞에 시민들이 몰린 것은 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유세가 끝난 다음에 각 당의 지지자들이 우리 그 당 사람 또는 저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해서 네. SNS에 올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인파가 나왔고 또 마침 선거 마지막 날 비슷한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왔는지 또 그 열기가 어땠는지 네. 그리고 메시지가 어느 정도 분명했는지 이걸 우리 유권자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이제 촛불 시위를 통해서 탄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촛불의 시위가 시작된 광화문,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은 지금 공사 중이라 쓸 수가 없고 뭐 청계광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청계광장에서의 촛불 시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본인이 의미 있는 자리고 네. 윤석열 후보는 서울 광장이야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광장, 요지인데다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탈환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어서 정권도 가져오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 것 같고 또 어제 저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함께 공동으로 유세하면서 보수 세력의 단합도 또는 중도까지 아우르는 세력의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통합의 메시지까지 네. 같이 고려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청계광장에서 역대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로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김구호 선생님 못다 이룬 자주 독립의 꿈을,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불렀던 노래로 알려진 상록수.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재명 후보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심정에 이 목이 맸을까요? 일단은 유세 장소인 청계광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그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1차 촛불 집회가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연사로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등장을 해서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던 것이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때 어떤 심정 이런 것들로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또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김구, 김대중, 노무현 차례로 언급을 하는 이 연설은 5년 전에도 민주당 경선 주자 시절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연설에서 즐겨 얘기했었던 그런 레파토리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기존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이라든지 승리 공식 이상의 어떤 길을 새로 찾기보다는 선거 막판에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뭐 40대, 50대 위주라든지 이쪽에 더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네. 이쪽 입장에서는 승리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정하게 소환하는 그런 네. 선거 캠페인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록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어제 유세에 나섰던 윤석열 후보도 유권자들 앞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순간에 울컥했었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2일 동안 계속 다니다 보니 목이 다 쉬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서문시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목이 뚫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게 1등으로 결승선을 끊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차게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선거 막판에 갈수록 입이 상당히 거칠어졌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글쎄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굉장히 입이 점점 더 거칠어졌지만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상당히 애틋한 모습이 더 강해진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앞서 동지애가 생겼다. 그게 이제 정치인 윤석열의 큰 수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저 지지자들을 보면서 눈빛을 맞추면서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저 마음, 저게 저는 정치인의 초심이라고 보입니다. 저게 정치인의 초심인 것 같아요. 저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 좋은 결과로 그 성공적인 그런 정권을 이뤄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초심이 정말 중요한데 저 장면은 계속해서 정치인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이 그러니까 오늘 좋은 결과 나온다면 네. 예, 당선인 윤석열이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 마지막 유세 어제 마쳤는데요. 고려대와 신촌을 거쳐서 홍대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심 후보의 모습도 함께 보시죠.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로 치르게 된 것을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호감 대선, 양당 독점 정치는 이번 대선으로 끝내자. 제3지대 확실한 3번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하자. 이런 열망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한 표, 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던지는 한 표, 이것으로는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표하고 내 삶을 바꾸는 소신의 한 표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투표장
보신 것처럼 심상정 후보는 자, 소신 투표를 강조하면서 서울 시내 대학가를 돌았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역시 공식 선거 운동의 최후는 이 청년들과 함께한 일정으로 장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홍대 거리를 찾아왔었네요. 우리가 선거 때는 이렇게 경쟁을 해도 다 우리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 함께 손잡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같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윤 후보님보다도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했을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지지자 그리고 다수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후보의 지지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썼습니다. 대변인님, 저는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은 그런 말로도 들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정말 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보낸 또 위로의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참 나 고생했고 정말 끝까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 상대 후보 또 참 잘 싸우고 고맙다. 우리 모두 참 잘했다.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각 후보들이 진짜 선거 운동이 가능한 12시까지 정말 끝까지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청년을 했는데요. 이 전에 보면 보통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명동이나 이런 시청이나 광화문 이런 데서 밤에 집중 유세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거기서 대규모 모이고 마지막까지 어떤 청년을 만나러 가는 그게 최근의 어떤 선거 패턴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요, 마지막 선거 운동 서울 강남역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모습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대통령 선거 운동 이제 마지막 유세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청년이 멋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값도 오르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그러면 일할 말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윤석열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도 바로 우리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 아니었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함께 뚫읍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희망의 끈 저도 함께 단단히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 젊은 층 껴안기에 참 많이 애를 썼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용훈 대변인께서 이 후보들이 이 과거 선거 때와는 달리 마지막 1분 1초까지도 끝까지 아껴 쓰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특징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떨까요? 그 시간을 다 쓰고 또 추가적으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마음일까요? SNS에 한 줄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자, 그 1분 1초 자정까지 다 쓰고도 아마 한마디 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재명 후보는 보배드림 많이 사실 제가 보배드림 이러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도와달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고 윤석열 후보는요 본인의 SNS에 딱 4글자 남겼습니다. 정권 교체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김용훈 대변인님 말이 맞아요. 이게 남은 1분 1초까지 다 쓰고도 이제
더 시간이 없으니까 SNS까지 동원해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고 있군요. 이게 이제 저는 뭐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했으니까 22일 동안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딱 갈려요. 바닥 민심이 낙승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다 이거는 초박빙이다. 네. 예, 는 거로 나눠지는데 양 진영에서 양 캠프에서 봤을 때 이거는 표 계산으로 보면 초박빙, 박빙 승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는 오프라인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했고 이제 자정 넘으면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까 시대 정신을 윤석열 후보는 보여준 거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막판에는 감성에 호소하는 유세가 많았습니다. 네. 그것이 또 온라인상의 마지막 이렇게 메시지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박빙이다, 뭐 박빙이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투표예요. 투표율. 네. 그래서 얼마나 결집을 시키느냐 투표장으로.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지금 좀 불리하다라고 하면 지금 투표율 나오는 거에서 경기권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했던.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건지 아닌지 그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뛰는 바람에 경기권의 이 젊은 층들이 또 많이 대거 또 유입이 됐어요. 경기권으로.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여간 결과가 나왔을 때의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투표장으로 어떻게 더 결집을 시키느냐가 결국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표율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양강 후보 캠프 모두가 투표율이 높으면 본인이 다 유리하다라고 서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 격려를 너도 나도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가 저는 컸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뭐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완전히 새롭게 좀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이로 가느냐 주저앉느냐 이 기로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국민들이 정말 뽑을 사람 없다 하면서도 정말 내 한 표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민주주의에 꽃을 피워야지, 그런 열망이 저는 굉장히 강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투표율과 함께 지금까지 어떤 우세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선거 이후에 뭐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많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정치를 개혁을 하고 경제를 살리는, 저는 이런 어떤 전환의 대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 중에 후보들뿐만 아니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당대표들도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양당 대표들의 어제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걱정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앞에 놓여있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절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시면은 저는 그 이후에 첫 행보로서 바로 호남에 올 것이고. 자, 이틀 전에 둔기 피습을 당했던 송영길 대표는요, 그야말로 붕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취약지인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송영길 대표 지금 이 상태는 괜찮은 거죠? 일단 뭐
무리하긴 했지만 네네. 그 유세에 나와서 그 목소리를 지금 높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유세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아주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머리 부분을 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그 선거 끝나면은 한동안은 좀 쾌차하시도록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고, 과거 선거와 다른 게 여든 야든 그동안은 후보가 있으면 당 대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됐던 게 사실인데, 그렇죠.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그 원팀을 확실하게 이루면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협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 내부의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준석 후보는 뭐 30대 진짜 그 초유의 보수 정당 그 대표로서 굉장히 그 2030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승부는 날 수밖에 없고,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도 한 분은 승자가 되고 한 분은 패자가 되겠지만 두 분 다 굉장히 그 고생했고, 만약에 그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분의 뭐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많은 고려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투표일에 저희가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생방송 뉴스 1 라이브 1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